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메서드 테스트라고 해서 만들게요. 메서드 테스트. 그다음에 메인 메서드도 바로 만들 거면 체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을 드리는 설명을 하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냥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잠깐만. 이렇게. 자, 여기에 메서드의 형태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하면서 이거는 이제 뭐 리턴이 있어서 보이드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스태틱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태틱을 뭐 이렇게 한번 붙였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스태틱이 붙은 것과 스태틱으로 선언된 것과 그 다음에 스태틱이 선언되지 않은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메서드의 형태가. 자,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있냐 없냐, 반환 타입 유무. 그래서 있으면 타입을 작성하는 거고요. 없으면 보이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도 제가 이제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메서드의 형태가 스태틱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스태틱이 정의가 됐느냐 안 됐냐, 그리고 반환 타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그러면 반환 타입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리턴이라는 예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리턴 유무. 자,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 타입을 있는 걸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리턴을 작성하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유무 이렇게 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냐 그냥 파라미터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그냥 우리가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고, 있으면 전달받을 파라미터 타입 정의.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이냐 넌 스태틱이냐, 반환하냐 안 하냐, 파라미터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또 이제 같이 겹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스태틱이면서 타입이 있고 반환 타입은 타입은 아니다, 뭐야, 스태틱이면서 타입은 없는데 파라미터는 이제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접근 제한자. 자, 접근 제한자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이제 우리 또 파트가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같이 메서드에서 이제 같이 풀어 보면 돼요. 여기서 자, 물론 이제 이 접근 제한자는 메서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접근 제한자가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추워. 이게 정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메서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멤버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메서드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멤버 필드라고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정의하는 변수를 멤버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에 또 이렇게 멤버 필드를 같이 붙여줘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이 변수 A는 메서드 테스트란 클래스의 멤버 필드이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서 이 멤버 필드를 접근할 수 있다. 모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 제한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접근할 수 없게 할 거야 그러면 프라이빗이라는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 제한자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접근 제한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 제한자 클래스나 뭐 멤버 필드나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메서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메서드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퍼블릭은 이제 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그 다음에 범위로는 프로텍티드 이렇게 되고 자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일 때는 퍼블릭의 기능을 갖고 상속이 아닐 때는 디펄트의 기능을 가져요. 그게 이제 프로텍티드고요. 그 다음에 디펄트는 이제 아무것도 작성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작성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디펄트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이제 형태로 해서 접근 범위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넓은 큰 순서, 넓은 선수라 넓은 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해드린 거고 접근 제한자 같은 경우는 프로텍티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접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중에 PPT에도 이제 접근 제한자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그때 또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패키지거든요. 얘가 패키지고 지금 이게 지금 클래스 파일들이죠. 자바 파일들 자바 파일들이고 얘가 지금 패키지고 그러면 퍼블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패키지가 있다고 치면 이건 뭐 제가 저만 만들어 볼게요. 저만 이제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또 있다고 하면 퍼블릭은 이런 다른 패키지에 있는 그 자바에서도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프로텍티드는 상속일 때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파일들과 파일끼리 이렇게 상속 관계일 때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닐 때는 디폴트의 기능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디폴트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느냐? 이렇게 같은 패키지 이렇게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달라지면 접근을 못해. 이쪽 패키지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오거나 뭔가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디폴트로 접근 제한자를 선언했다면 그러니까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퍼블릭은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디폴트는 패키지 내부에서만. 그러면 프라이빗은 여기서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클래스.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다른 곳에서 테스트2라는 이 다른 곳에서 내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보세요. 이렇게 객체 생성한 다음에 dd 점 찍고 딱 보면은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긴 지금 이제 오브젝트에 관련된 이제 메서드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선언해 놓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딱 보시면 여기 A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퍼블릭은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 값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접근 제한자의 개념인데 일단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메서드에 사용할 때 접근 제한자. 그래서 메서드의 접근 제한자를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로 해서 또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형태의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로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건 메인 메서드고, 그다음 요 밑에 자, 형태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자, 스태틱 메모리에 이제 생성된 메서드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환 타입은 보이드로 할 거면 보이드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스태틱에 이제 올리는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스태틱. 자, 이렇게 이제 스태틱으로 한 거는 이 메인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태틱으로 이제 선언된 거는 이렇게 이제 약간 누워요. 이탈릭 채로 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누워집니다. 그래서 좀 구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누워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넌 스태틱 같은 경우는 이제 넌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는 스태틱이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02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이나요? 아, 보여요? 누가 거짓말을? 아, 그쵸. 이게 본인 거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넌 스태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이 빠진 상태, 빠진 상태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 일반적인 메서드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메서드가 넌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신 이제 얘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제 그냥 설계만 돼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메서드끼리도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메서드끼리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 1에서 테스트 2 메서드를 호출해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스태틱이 아닌 거, 넌 스태틱. 자, 이 관계에서는 보시면 지금 이게 안 되죠? 넌 스태틱은 스태틱 메서드에 가서 쓸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반대로 얘는 스태틱 메서드는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형태는 메모리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품화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설계도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설계도만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요거를 나 이제 갖다가 이거 나 쓸 거야. 뭐 이렇게 갖고 뭐 하는 거는 뭐 관계 없죠. 그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설계도만 꽂아 가지고 이제 뭐 쓰겠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정말 써야 되는 녀석인데. 그죠? 스태틱에 올라가 있는 건 정말 계속 이제 바로바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설계도를 갖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아직 뭐 바로 쓰지 않는 이 지금 설계도 같은 경우는 제품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놔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이제 개념을 좀 잡아놔야겠죠. 스태틱과 넌 스태틱.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스태틱 메모리에 올려놓게 되면 사실은 이게 메모리에 딱 이미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미 딱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뭐 정적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 모든 이제 객체에서 이걸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태틱에 올려놓으면. 자, 어쨌든 그 정도만 일단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환하는 거, 리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환 타입. 그래서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긴 타입을 작성하면 되고, 뭐 없는 경우는 그냥 보이드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만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뭐, 인트로 해서 이제 뭐 반환을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트 타입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이 작성돼야 돼요. 리턴.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뭔가 값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int num은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환되는 거. 자, 이렇게 형태가 또 있다는 거죠. 리턴하는 것과 리턴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리턴 이게 반환 타입이 있는 거는 자, 뭐 또 그런 게 또 있겠죠. 이게 반환 타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뭐 굳이 뭐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자, 반환 타입이 없는 거는 그냥 쓰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쓰고 끝내버리는 건데 이게 반환 타입이 있다는 거는 실행시켜가지고 뭔가 구한 값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쓰기 위해서 다른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여기 넌 스태틱 이쪽에서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03이라는 걸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실행시켜요. 그래서 이 테스트 02에서 이 03을 호출해서 딱 쓴다. 근데 얘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환 타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해놓고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지. 그죠?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테스트 03에서 뭔가 구한 값을 가지고 테스트 02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뭔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 뭐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산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반환 타입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곳에 뭔가 그 만들어진 결과를 전달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달해서 받아가지고 또 뭔가 또 사용을 하는.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그 어디야 윤년 구할 때 윤년 구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메서드 이렇게 윤년 판단하는 메서드 만들면서 보여드렸어요. 윤년을 판단하는 메서드 만들 때 불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반환 타입 있죠? 그래서 펄스냐 트루냐 이거를 반환하게 만들어서 요걸 어디서 썼느냐? 여기 출력할 때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냥 if문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isLib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타입이 있다는 얘기는 그 메서드가 단독으로 그냥 쓰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쓰일 거란 얘기예요. 어딘가에. 그죠? 어딘가에서 쓰일 거란 얘기죠. 보이드란 얘기는 뭔가 마무리 개념이죠. 어딘가에서 쓰일 그 메서드들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마무리 시키는 거.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할 때 리턴 없는 보이드로 해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러려니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활용을 이제 하게 되겠는 이런 여지가 이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리턴 해가지고 값을 전달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하나만 더 이제 넣어 보면은 파라미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파라미터 타입 정의.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냥 보이드로 이제 해본다고 치면 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 int num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num을 받아 가지고 뭔가 또 코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result 해서 여기에 num하고 플러스 뭐 20하고 뭐 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이제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럼 이제 외부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서 결과를 구한 다음에 출력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곳에서 또 쓸 거면 리턴 타입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 써가지고 반환시켜 주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윤영구하는 이 메서드에서 또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파라미터 정의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외부에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넣어줘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처리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이제 리터럴이 빠졌죠. 리터럴 값들이 다 빠진 상태죠. 그럼 이제 하드 코딩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걷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값 또는 이제 어떤 값이든 들어오더라도 내가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이상 없이 잘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리터럴이 없죠. 리터럴이라는 게 뭐였어요? 값 자체를 직접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드 코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2000년 이후 거밖에 못 구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로 해서 정의해가지고 해주시게 되면은 리터럴이 아니라 변수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언제 어느 상황이든 간에 실행이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어디든 갖다가 놓고 값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메서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이걸 이제 다 구분해 가지고 외우자고 들면 요 정도만 이렇게 외워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쓰다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명확하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누는 것도 사실은 뭐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메서드 정리를 좀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메서드 형태에 대한 거 정리한 거,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이 소스도 이제 같이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킬게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도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자, 10분 휴식 갖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3장 끝나는 부분의 확인 문제하고 4장 끝나는 부분의 확인 문제 그거 10분 쉬신 다음에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